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김덕래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덕래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다뤄볼까요? 오늘은 질의 균주가 감염된 상태를 말하는 질염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질염은 여성의 75%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병인데요. 흔한 만큼 그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염은 아주 흔한 질병이지만 또 그에 비해서 모르는 점이 많은 질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염이 그 여성 생식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생길 수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질 외에도 외음부, 자궁, 난소, 난관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부분도 염증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그 질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로는 질염의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왜 생기는 겁니까? 질의 산성도, 즉 pH의 균형이 깨지거나 질벽 손상이 있거나 습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성관계 시 감염될 수도 있고요. 폐경기와 같이 여성 호르몬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청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물론입니다. 청결하지 못할 경우 감염의 기회는 더 증가합니다. 네, 또 여성분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겁니다. 생리 직전이나 생리 중에 부부관계를 가지면 질염이 걸린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질염은 생리 전으로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생리 전으로 질내 환경이 염증이 잘 생기는 환경으로 변하기 때문에 관계를 할 때는 위생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생리 중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질염을 종류별로 좀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균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요? 감염에 의한 질염은 세균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칸디다 질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세균성 질염부터 알아볼게요.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세균성 질염은 질내 산도의 변화로 인해 정상 세균층이 소실되면서 혐기성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하여 발생합니다. 생선 썩는 냄새가 나는 질 분비물이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하지만 성병은 아니므로 상대편에게 전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염성이 없다면 성관계를 가지지 않아도 세균성 질염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성관계 경험이 없을지라도 정상 세균총이 소실되는 원인이 있다면 세균성 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질세척, 외부 물질의 질내 삽입 등이 있습니다. 성관계 없이도 세균성 질염에 걸릴 수 있다면 혹시 성인이 아니라 어린 아이도 질염에 걸릴 수 있는 건가요? 네, 비특이적 질염은 소아에서도 발생이 가능한데요. 거품 목욕, 파우더 등 자극성 물질과의 접촉 등 외음부 및 질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세균성 질염의 경우 어린 아이들도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질염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나요? 트리코모나스라는 서양 배 모양의 편모충 기생충의 일종인데요. 거기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질염입니다. 네.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며 화농성의 악취가 나는 질 분비물과 회음부의 가려움증이 주 증상이고요.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므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치료도 필요합니다. 네,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남성의 치료도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칸디다 질염이에요. 칸디다 질염이 가장 흔한 질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칸디다 질염은 곰팡이균에 의해 질염으로 모든 여성의 45% 정도가 일생에 2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염입니다. 일생에 2번 이상이면 정말 흔한데 그만큼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요. 이 질염은 왜 생기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내 세균총의 변화나 면역력의 감소 등에 의해 유발됩니다. 코티지 치즈, 즉 부드럽고 하얀 치즈와 유사한 질 분비물과 이로 인한 가려움증 혹은 통증이 주요 증상인데요. 성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에 의해 전염이 되는 질병은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질염의 발생 연령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젊은 여성들은 성적으로 이렇게 활발한 시기여서 성생활 중에 질벽이 손상되거나 전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해랄까 편견 중에 하나가 질염도 성병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성병으로 봐야 합니까,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질염이 다 성병은 아니고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같은 성병도 있고 칸디다성 질염처럼 아닌 것도 있습니다. 네, 종류별로 다르니까요. 질염은 무조건 전염이 되는 성병이다. 이런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염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앞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대표적인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질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대하증, 악취, 질소양증, 자결통, 성교통, 출혈, 배뇨통 등입니다. 혹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소한 가려움증이나 냉이 증가하기라도 합니다. 네, 그럼 어떤 경우에 산부인과를 찾아가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질염의 증상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병을 키우지 말고 바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하지만 미혼 여성들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가기가 꺼려지기도 하고 또 질염이 큰 병이 아니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치료하지 않고 둘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자궁 내부로 상향 감염돼서 자궁이나 나팔관, 난소에 감염이 퍼지는 골반염이나 요도염, 방광염 같은 요로 감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소양증을 장기간 방치 시 외음부 피부가 두꺼워져서 만성 소양증으로 빠져 평생 동안 가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를 해뒀다가 다시 재발을 하는 질염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만성적인 질염의 경우 질에 머무르고 있던 세균이 자궁 내부까지 올라가 자궁 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자궁과 난소, 복막에 발생하는 질환들은 심한 경우 불임이나 배란 이상, 월경 곤란증 등을 유발할 수도 있음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염이 임신 중에도 생길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신 중에는 질세포의 분비물이 증가하므로 습기가 많아져서 질염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임신 중에는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태아에게 영향이 갈까 봐 치료를 미루게 될 것 같은데 안전한 치료법이 있습니까? 임신 중에는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먹는 약이나 주사는 가급적 피하고 질에만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질 소독과 질정이나 연고를 사용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것도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편견일 수도 있는데 질염이 오래 가면 임신이 어렵다, 또 출산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트리코모나스 질염, 임질, 매독 등의 여성 생식기 감염은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반염을 일으켜 난관을 협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칸디다 질염은 대부분 질과 외음부에 국한되므로 그 자체로 불임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 임신 중 칸디다 질염에 걸리더라도 일반적으로 육모 양막염이나 조산 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칸디다 질염은 조산이나
불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장님 어떻게 치료하게 됩니까? 질염의 원인에 따라 약물 치료를 합니다. 사용되는 약물은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항원충제, 여성 호르몬 등이 있습니다. 치료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까? 먼저 균 검사를 통해 질염의 원인을 찾아 정확한 약물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데일리 건강을 시작할 때 이 생식기 중 질에만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했었는데요. 외음부나 자궁, 또 난소, 난관염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궁경부염은 고주파 시술이라는 것을 하기도 하지만 외음부염이나 자궁, 난소, 난관염의 경우는 모두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이 없이 항생제 치료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시 질염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질염에 걸렸다고 해서 배우자가 같이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질염이 다 배우자도 같이 치료받는 것은 아니고요. 질염의 원인균이 성매개 감염균, 즉 트리코모나스, 클라미디아, 임질균, 유리아 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가르넬라일 때는 배우자도 함께 치료받아야 합니다. 네, 종류에 따라서 다르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시중에 보면은 질 세정제라고 해서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이 제품들이 실제로 질염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됩니까? 질 세정제는 질의 pH를 세균이 가장 살기 어려운 약산성으로 맞춰주는 제품입니다. 관리제이지 치료제는 아니므로 질염의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치료 시에는 효과가 없으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내를 약산성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내 환경이 정상적일 때는 자연 상태 그대로도 충분하지만 장기간 항생제 복용과 같은 질내의 산성도가 깨지는 상황에서는 세정제를 사용하여 약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질염은 재발이 아주 잦은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런 거죠? 질은 항상 습하고 분비물이 많기 때문에 습기와 영양, 온도가 균들이 살기 아주 좋은 환경이어서 재발이 흔합니다. 네. 재발이 잦은 만큼 예방법을 알고 있으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일단 외음부를 습하지 않고 건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 면역력이 저하되면 외부에서 균이 들어올 때 방어력이 약하여 감염되므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게 관리하여 건전한 성생활로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질병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에게 당부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흔히 냉이라고 하는 대하증이나 가려움증이 심하지만 부끄러워서 산부인과를 찾지 못하고 민간요법이나 자가치료를 어설프게 하는 젊은 여성이 많습니다. 병원에 나오시면 쉽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으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병원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염은 여성들에게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흔하고 자주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만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병원에 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질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염에 대해 알아본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덕래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